고민아! 오늘 안녕하세요.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팔방미남 배우 원기준, 최영경이, 더 이스트라이트의 우진사가. 아니 원기준 씨가 안녕하세요를 다 나왔네요. 그러네요. 그 김치 싸대기의 주인공이 원기준 씨거든요. 제대로 감겼잖아요, 배추가. 저 장면이에요.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예, 이직분들을 위해서 김치 싸대기. 예. 저 장면입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저거 NG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네, 한 번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네. 저희 김치 국물이 세트 벽에 다 튀었어요. 사람이. 네, 그래서 저기 막다 튀었네요. 그 촬영 마치고 도배를 새로 했어요. 아예. 네. 사실 저 장면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저 하마터면 진짜 방송 불가 욕 나올 뻔했어요. 채윤 씨, 네. 뭐 그냥 요즘 개인적인 고민이든 아니면 또 고민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일단 이 고민자를 딱 듣는 순간 한숨부터 나오는 게 저랑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같으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결혼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안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약간 눈까지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셀카를 딱 야, 오랜만이다. 야, 지금 채연 씨 고민은 결혼하면 해결되는 고민이잖아요. 하긴. 왜냐면 제가 요즘에 정말 고민인 게 제 아들이 4살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교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조금 지루했어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절에 가자 이래. 아마 예상을 모두의 4살이에요, 4살. 저희 아는 뭐예요? 그만 좀 하시지. 그만 좀 하시지. 크게, 진짜? 예배 중에 크게? 그만 좀 하시지. 이러는 거예요. 아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더 이스트라이트. 신인들은 뭐 항상 나오면은 개인기를 이제 중요한 거 살짝 해볼까요?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는 걸로 써주세요. 예. 저희 사강 형이 그 마이클 잭슨 성대모사를 되게 잘하는데 마이클 잭슨? 네. 개인기 되게 잘하거든요. Ayo Michael, let's get it. Ayo Michael, let's get it. And I get the wonder, and the wonder, and the wonder, and I get the wonder, and the wonder, and the wonder, and I get the doozy, and the doozy, and I get the doozy, and the doozy. 형님, 그 영자 누나 제 목소리를.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김영철 빼고 좀 처음인데요? 제 목소리가 나온 톤이 아닌데.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거 할 때 베개로 맞을까 무섭거든요. 아이고. 머리 있으니까 할게요. 예. 김치 만두가 아삭하니 맛이 아주 좋아요. 떡으로 그냥 분위기 바삭바삭바삭. 야, 그거 하지 말고 마이클 잭슨은 잘 해놨게 해놨겠다. 에나게나게나 둥싱 에나 둥싱 에나 마 사실 경희 씨도 이렇게 솔로로 신곡이 나왔어요. 네, 제목은? 제목은 어젯밤이라고. 들어봅시다. 예. 네, 너무 풋풋한 거보다 그러니까. 아예 괜찮아요. 어젯밤. 네. 제가 좋아하는 류의 제목이에요. 네. 자, 맞아요. 음악 주세요. 어젯밤 내길 들어볼래 아마 너는 감당 못할 내 얘기 그만큼 먼지 내게 내창규 어젯밤 비밀 다 불러줄게 어젯밤 가사가 되게 네. 어젯밤 있었던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너는 감당 못할 내 얘기 뭐 이런 거. 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가사가 들리셨어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만 좀 하시지.
오늘도 역시 3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우리 동네 할배. 하늘 같은 남자. 사랑은 다 이래요. 하늘 같은 남자. 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저보다 3살 어린 연하남인데요. 와우. 근데 아따마 신랑이 키가 헌칠하니 잘생겼네. 나이도 어리다 카이. 애교만 시집 잘 갔네. 정말로 좋겠다. 어느 집안이에요? 예? 전라도예요? 경상도예요? 경상도와 화개 장터 그래도 조금 경상도 쪽이요. 예, 경상도 쪽. 시집 잘 갔다고 좋겠다고 얘기들 많이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 조선시대 영감님하고 사는 기분입니다. 마누라 물 좀 떠왔나? 물 좀 떠왔나? 아니, 내 지금 바쁘다. 당신이 좀 떠다 마셔라. 내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노. 남자가 바깥 일 하면은 집안일 당연히 여자가 해야 되는 거 모르나? 제 남편은 가부장의 아이고야, 끝판왕입니다. 또 나오셨네.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저도 그 바깥 일을 하거든요. 맞벌이. 왜 나만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노? 그럼 앞으로 난 집안일만 하고 당신 혼자 돈 벌었나? 그래. 그렇지. 뭐라고? 집안 경제 돕는 것도 여자의 역할이다. 여자의 5대 덕목 모르나? 5대 덕목? 몇 살이에요, 이 사람? 남편? 여보야, 내 진짜 너무 힘들다. 집안일하고 육아만 좀 나누면 안 되나? 네. 그게 남녀의 차이이다. 네가 집안일 안 하면 내가 미쳤다고 네랑 결혼했겠나? 미쳤다고. 전 남편이 하는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발 저 좀 이해시켜 주실래요? 라고. 아니 경리는 그런데 네, 저 못 살아요. 다니엘 헨이야. 다니엘 헨인데 가부장적이야. 다니엘 헨인데 가부장적이야. 몸치. 다들 고민하는 거 봐. 사이즈가 크잖아. 둘러보고 싶다, 둘러보고 싶어. 고칠 수 있다면 좋은데 아니면은 안 고쳐지면? 저는 제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네 같이 힘들겠다. 네. 자, 고민의 주인공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찬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왔고요. 3남매 엄마 정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남편이 3살 연하라고 아까. 네네네. 우리가 연하야 또? 네, 연하예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정확히? 34살이에요. 37살이고 저보다 3살 연하인데 거의 조선시대 진짜 정말 그냥 4대 딱 전형적인 조선시대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자기야 나 이것 좀 도와줘. 막 나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남녀가 유별한데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내가 바깥 일을 하면 어머머. 너는 집안일을 하는 여자야. 막 아니 이렇게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맞아, 궁금하다. 세상 그냥 자상한 남자예요. 아이고, 싹 꺼냈구나. 로맨틱가의 진짜 로맨틱가의 정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이 있다가 이렇게 안 열려 이러면 아유 힘든 건 여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결혼하니까 네가 해. 싹 바뀌었네. 지금 3남매, 아이고, 이거는 뭐. 애 키우는 것만 해도 그냥 바깥 뭐. 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힘들 수가 있는데 경제활동도 하는데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억울해요. 여보, 나 밖에서 일하는데 왜 자기는 집안일 안 도와줘?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야. 무슨 대도 않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네가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냐고 시작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꽉 막혔다, 거예요. 꽉 막혔어. 아니 애가 3명이라고 들었는데 몇 살이에요? 11살, 5살, 3살. 11살? 네. 첫째 아들은 같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밥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10시든 11시든 피죽도 하나 못 먹고 애들 그냥 이렇게 시리얼에 우유 말아 먹고 막 놀고 있어요. 아이들끼리. 그럼 저는 이제 그 시간에 가서 또 밥 해가지고 먹여줘야 돼요. 아이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애정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냥 원래 성격이.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남편분께서 말씀하시는 도대체 그 여자의 5대 덕목? 5대 덕목? 5대 동은 5대 덕목이라는
누룽지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덕목이에요? 저도 그거를 구구절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만 하면 5대 덕목이래요. 이것도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어요? 뭐 아침에 뭐 밥을 안 먹어서 아침에 제가 과일을 썰어주면 꼭 누룽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룽지도 제가 마트나 시장에서 사다 끓이면 맛없다. 물 직접 돌려? 그래서 아침에 이제 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우와. 끓여라 막. 그 와중에?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는 거여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좀 각별한 사람이어서 이제 제가 항상 제사를 지내면 이제 일일이 손으로 다 뭐 사다가 한 거 하나도 없고 일일이 목꽂이 꽂는 것까지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아기 출산 중에도 했으니까 어이구. 힘들어서 여보. 우리 이제 시장에서 좀 사다 요즘 너무 잘 돼 있더라. 너무 잘 돼 있지. 사다고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며느리들 전국 며느리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우리 가문의 정손당인데 저 제사를 몇 번을 지낸다고. 연애 때는 굉장히 잘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왜 이렇게 달라졌냐라고 물어본 적은 없으세요? 그때는 남이었잖아. 지금은 세상 편한 가족이기 때문에. 또 가족이야. 뭐 그렇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막 임신해가지고 막 입덧할 때도 야 남들 다 한 출산이고 임신인데 너 왜 이렇게 유별스럽냐고. 진짜 서운했겠다. 다른 여성분들도 막 지금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쩜 그런데 남편으로 추정되는 분이 있잖아요. 네. 또 약간의 훈남 그 네.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잘생기셨네요. 그래서 이분들도 다 오 하면서 남편 보다가 오 하면서 남편 보다가 세살 어리다고 하니까 또 거기다 얼굴도 멀끔한 것 같으니까 자 남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아내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아내 고민 이해가 돼요? 솔직하게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까 얘기한 건 다 사실이 맞고요. 사실이 맞고 여자들이 고민이 해야 아니라고요? 될 일이니까 예? 뭐라고요? 여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 결혼을 했기 아니죠, 때문에 이거? 남자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남자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여자들이 못하는 뭐 예를 들어서 힘쓰는 일이라든가 뭐 쓰레기 이제 봉투가 무겁잖아요. 그런 거 해주고 사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남자 하는 일, 여자 하는 일 그래 따져서 구분되어 있어. 그럼 난 여자니까 1kg 이상 못 들어. 그 이상은 다 네가 들어. 키로수를 정해놔. 키로수를 정해놓는 거죠. 아예. 이게 어떨까? 채연 씨도 되게 비겁해 보여. 남편한테 따져요. 왜 우리한테 따져요? 네, 남편한테 얘기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내분도 맞벌이 하시고. 아, 울지 마요. 남편이 훈남이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헷갈리 하는 거야? 집에서 근데 애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름대로 애들하고 놀아주고 놀이터 가서 놀고 있습니다. 소문이 되네요. 이상하게. 밥에 안 먹였어요. 밥을 먹이긴 하는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저희 애들이 안 먹을 때가 있어서 억지로 먹이진 않아요. 굳이 억지로 챙겨서 먹이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소개합니다. 채연과 경리 두 사람이 질문을 막 이렇게 하다가도 대답하면 그럼 그죠? 괜찮아. 그럼 그죠? 괜찮아. 얘들아, 너희들 빠져, 이놈. 자, 언니가 나갈게. 부탁할게요. 그러니까 나서지를 못하고. 아니, 남편. 네. 몇 살이에요? 아내가 좋은 주인공이 있다, 아내가 있다. 아니, 아내가 지금 맞벌이 하잖아요. 네. 그럼 가사 분담도 맞벌이를 하는 만큼 반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니면 그냥 집안일만 하게. 근데 저희가 업무가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뭐 빠르면 6시, 늦으면 보통 7, 8시인데 이제 그때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일하는 거 가지고 힘들다 뭐 그게 좀 지금 말 잘했네. 그럼 네. 자기도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왜 못하는 거야, 같이? 설거지나 밥은 이제 와이프가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애들이 좀 찡얼거리거나 그러면 이제 같이 좀 놀아주는 형태로 밥하고 뭐 설거지하는 동안 애들은 본인이 본다. 이거는 사실 약간 TV를 딱 틀어줘요. 애들은 요즘 이제 거의 TV나 핸드폰하고 살기 때문에 딱 틀어주면 그게 조용해. 자기는 정작 안방에서 본인 보고 싶은 이제 영화 TV나 낚시 채널 틀어놓고 애들 방목시켜놓고 놀아주는 게 아니야? 뭔지 해놓고 알겠어요. 있다가 제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얘들이 이제 엄마 이것 좀 해달라고 와서 막 바지가랑이 붙고 늘어지면 저 설거지하다가 또 가가지고 이렇게 봐줘야 되고. 도대체 여자의 5대 덕목은 뭐예요? 그래요. 5가지만 네. 대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누룽지 챙겨주는 거고 누룽지 챙겨주기, 1번.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갈 때 문 앞에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잘 다녀와라 배웅하기. 하고 일을 갔다 오면 힘드니까 애들 좀 조용하게 제가 쉴 수 있게끔 봐주는 거고 네. 제 옷이나
양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로 항상 제가 꺼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세팅. 아, 정리 이렇게 싹 해놓는 거.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이제 그거 같은 게 이제 나머지 이제 잡다한 이제 저의 수발 드는 거. 네, 잡다한 이제 저의 수발 드는 거. 수발은 무슨 수발이야? 왕이요 뭐요? 큰일 나요, 지금. 근데 아침마다 누룽지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빈속에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반찬거리나 그런 걸 잘 안 먹게 돼서 이제 먹기 편한 누룽지를 먹는 건데, 근데 누룽지가 되게 쉽습니다 만드는 게. 그냥 밥 하다가 나오는 게 누룽지이기 당신이 때문에.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하는 제가 거야. 만들어 먹으면 또 그 맛이 안 나요. 제가 음식하면 맛이 없잖아요. 예? 질문. 아내분을 사랑하세요? 네, 그렇죠. 사랑하니까. 애도 그러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요? 나 몰라라 한다기보다는 뭐 솔직히 옛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기 없고 밭일하고 애기 없고 원소. 음식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굳이 아픈 몸을 이끌고 한다. 이건 고민이다, 이거는. 아, 연애 때는 전혀 안 그랬다면서요? 완전 로맨틱 가이였다면서요? 근데 다 왜 그렇지 그걸- 않나요? 에? 결혼하고 안 나면 그래요. 연애할 다- 때는 나 결혼했는데 우리 연애할 때는 솔직히 뭐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얘기하고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그냥 이제 내 다 여자가 됐으니까 해주니까 이제 네, 다 해주니까 굳이 너는 수발을 들어라.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가정적이고 아기를 돌봐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남자들은 남편분 기준에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인가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상을 사는 거죠. 저는 현실을 사는 거고 그렇게 에? 생각합니다. 그게 이상이라고? 그게 현실이지. 아니, 지금 바꿔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이거, 아니, 지금 바꿔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이거 당신은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 진심인지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했지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은 내 미쳤다고 너랑 미쳤다고. 결혼했냐?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에이, 설마 진심 아니겠지? 제가 뭐 집안일하고 제 손으로 빨래할 것 같으면 결혼 안 해? 결혼 안 혼자 했어? 살죠. 그럼 빨래 시키고 집안일 시키려고 결혼한 거야? 집안일 시키려고 결혼을 해서 이제 제가 편하게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대박. 편하게 살려고? 대박. 아, 진짜 수발이네. 아닐 거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아내랑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진짜? 저는 이제 할머니 손에서 이제 할머니. 이쁨 받고 다 해줄 거 다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좀 응석이나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이제 응석까지. 와이프가 그런 걸 또 좀 받아주고 좀 제 부분을 이해해 주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조금 매력이 컸죠? 와서 철부지여서 연애할 때부터 계속 저런 걸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네가 이런 게 좋다. 막 자기가 이런 걸 해줄 때 너무 좋다. 뭐 고맙다. 뭐 근데 그거 하다가 그렇게 근데 하다가 결혼하고 이런 참사가 일어날 줄 몰랐던 근데 이제 연애할 때는 사실 주변 사람들 진짜 훈남이고 또 거기다가 3살 어리고 너 대단하다 부럽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 맛도 좀 쏠쏠했었죠. 아니, 너는 그 정도로 감수하고 살아야 돼. 너 고마운 줄 알라고. 뭐 누구 남편 뭐 해도 나같이 키 크고 잘생긴 남편. 아니, 그러면은 송혜교하고 송중기는 그러면 송혜교는 뭐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송중기는. 그 어떻게 그 이론하면 어때요? 끼리끼리 만난 거니까 끼리끼리 맞춰서 그럼 여기 끼리끼리 아니야? 아내분도 아내가 이쁘신데. 쳐져요, 좀? 네 처지죠. 아내가 쳐져요, 좀? 네 처지죠. 그러면서 너 늙었다. 눈가에 주름 생겼다. 자기 안 하는 너 관리해라 막 이러면서 요새 뭐 피부가 화장이 안 먹는다. 눈에 주름 생겼다 막 이러면서 뭐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그럼. 자기는 막 거실에 앉아가지고 막 영화 채널 이렇게 보면서 마스크 시트 이렇게 붙이고 저 청소하고 있는데. 연예인이네, 아 연예인. 진짜 그때는 진짜 죽이고 싶었어. 그게 정확한 마음이야. 맞아. 본인이 생각할 때 남편한테 이렇게 또 맞춰야 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그냥 왕이에요. 예? 그냥 왕이에요. 왕이에요?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내 위주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그
사고방식 기준은 마인드예요. 그래서 큰아들이랑 저는納豆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낫또. 내가 밥 먹고 다 숟가락 내려놓고 나가거든. 너희들 그때 낫또 뚜껑 열어라. 아, 그 또 향을 냄새 싫으니까 역하다. 아내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아내가 지금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아이 셋을 낳고 육아하면서 살림하면서 이 몸매 관리하면서 남편 비유 맞추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나는 너무 지금 기적 같아요. 그게 말이 안 돼. 처음에는 좀 이런 너무 부분 때문에 대단해요. 우울증도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정도로 힘들다.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겠는데 나 쉬울 거 없어. 애들 다 데리고 나가. 네? 애들 다 키울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던지 막 약간 아, 이런.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제가 좀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할 부분을 포기를 해야 편할 것 같아서 살라고. 그 아내분한테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남편분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대하는지. 아들 둘이가 있고 딸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싸우면 아들 둘은 혼나요. 얘네들이 동생한테 뭐라고 하는 건 잘못되고 안 된 건데 딸이 이렇게 오빠한테. 대든 대들거나, 거는 대들어 놓고 막 애들은 울잖아요. 아 이러면은 우리 딸 그랬어 이러고 쏙 데리고 가고 너네들 하지 마 막 이러고 그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야 여자의 5대 덕목은 이런 거야 막 이러면 저 되겠어요. 그래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어. 결혼을 그럼 했어. 어떨 것 같아요? 사위를 가만두겠죠. 아니 이게 그러면 아버지는 가만 돌아가지 마. 아니 이거 모순 아니냐고요. 근데 딸이라는 부분이 솔직히 너무 그냥 마냥 이뻐서 와이프는 제 안 사람이니까 그런 장모님이 자기는 어떨 것 뭐라고 같아요? 하시는데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장난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어서 아니 알면 고쳐야지, 바꾸려고 해야 되잖아. 고쳐야지. 그러니까 아는데 상관없다 해요 그냥. 아니 우리 이게 우리가 지금 벽하고 얘기해요? 아내도 소중한 따님이잖아요. 나와서 씨름 한번 합시다. 씨름. 일단 우리 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랑 엄마랑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아빠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빠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남이 보기에도 집에서 보면 아빠가 엄마 잘 안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빠가 엄마한테? 네 여자니까 다 해야지. 네 여자니까 다 해야지. 쟤도 워낙에 많이 들었으니까 쟤는 이제 이미 되게 우리 아들한테 있어서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빠 도깨비. 도깨비? 왜? 되게 공유라고? 새로운 표현이잖아. 왜? 방 도깨비 무서워서? 무서워서 도깨비라 그런 거야? 아빠가 가장 무서웠을 때가 언제예요? 생각나는 거 가장 하나만 얘기해줘. 무서웠을 때요. 2층 침대 있을 때 제가 동생하고 놀고 있는데 셋째 동생이 뛰어와가지고 계단 올라오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아빠가 화나셔서 와서 계단 다 부수고 해서 2층 침대 계단을 네, 2개가 있었는데 다 아이고야. 웃었어요. 애 앞에서 그렇게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부수면 어떡해.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화나서- 내려올 생각하지 마 이건가요? 화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올라가니까. 그 말이 맞으면 애들 없는 화나서 상태에서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 아빠가 막 화내면서 부셨어요? 아니면은 웃으면서 부셨어. 이거는 필요한데? 이건 필요 불필요한데. 없으니까 부숴야 되겠다. 우리 아들 어땠어요? 어떻게 부셨어요, 아빠가? 화내면서 부신 거예요? 아니면 하면서 무슨 그래 화냈대잖아요. 아버님 왜 자꾸 불러달라 그래. 근데 저도 좀 성격이 좀 욱해서 좀 아니다 싶은 건 좀 화를 많이 내곤 있어요. 진짜 이럴 땐 정말 속상하다, 답답하다. 남편이 자기 조금 개인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래서 낚시를 되게 좋아해서 낚시도 가. 낚시도 하고 예를 들면 한 달에 몇 번이요? 보통 한 평균으로 한 5번 정도를 가요. 근데 그 낚시를 가려면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하고 같이 그 낚시 1박 2일, 2박 3일을 가기 위해서 2번, 3번의 이 모임을 가져야 돼요.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꼭 얘기를 항상 술을 먹어야 대화가 되는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네. 종합 선물 세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같이 일을 같이 하세요, 애들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새 자기는 짐 싸서 나가버리면 나도 좀 애들 같이 보자 이러면 아니 나가.
아내는 취미 활동이나 뭐 친구 안 만나요? 친구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 억울하니까 나도 나갈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집에 안 들어와도 자기는 나한테 할 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 나가서 놀게. 나갔다 와. 나가면 30분에 한 번씩 전화 가. 30분에 한 번씩 전화 가. 애 온다. 애 안 잔다. 별의 얘기가 다 와요. 그리고 밖에 문자 있으라는 오고 너 지금 어디니?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받지 말죠. 그래서 전화기 가방에 넣어놓고 있어요. 전 나가면.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보면 부재중전 30분 어떤 날은 집에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와, 멋진다. 나가라고 했으면 쿨하게, 남자답게, 보내야지. 왜 이렇게 수시로 귀찮게 아니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노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7시부터 회식이다 그러면은 항상 새벽 4시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딱 들어오는 순간 사람이 이제 시체가 돼서 들어와요. 술을 많이 왜 먹어서 마실까요? 남한테 부축 받아서 들어오거든요. 자, 수수께끼 됐네요, 기준 씨. 술을 왜 마실까요? 왜 그렇게? 정답은? 본인이 기분이 좋아서. 예? 저희가 여기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아내분도 취미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하고 싶은 건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다 싶어서 미시즈 유니버스라고 있어서 나가서 뭐 운 좋게 이제 미라는 또 상을 또 수상을 하고 오, 완전 예뻐. 예쁜데? 오, 완전 예뻐. 예쁜데? 왜 사진이 더 예뻐요? 예쁜데요? 너무 예쁘게 나왔다. 잘했다. 네, 예쁘다. 아내가 수상했을 때 기분 좋았겠네요. 저 표정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표정이 별로 안 저 좋은데. 있어요. 그러니까 상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좀 놀랐어요. 왜? 상 받을 사람은 아닌데. 왜 받았을까? 처진다고 싶어서. 생각했는데. 왜 받았을까? 처진다고 싶어서. 생각했는데.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제 와이프를 욕하고 비하하는 거는 솔직히 듣기 싫죠. 그러면서 왜 본인은 그래요? 나는 이 마인드도 옛날 마인드예요. 우리 맞아. 어르신들 그 귀한 자식한테 개똥이, 똥밥이 막 이렇게 짓잖아요. 똥밥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흔한 이름, 예. 귀하지 않은 이름은 져서 똥강아지, 똥강아지. 똥강아지 이런 거. 자, 그런 마인드부터 좀 바꿔야 되는데 이쁘면 이쁘다고 해줘야지. 그때는 이쁘다고 얘기를 해줬죠. 근데 자꾸 이쁘다 그러면 오냐오냐 하면 버릇 없어지듯이 오냐오냐 하면 버릇 없어지듯이 알긴 아네요. 본인이 그렇게 된 거를. 나는 여가 활동 다 하는데도 이렇게 다 이해해줘서 다 참아주고. 고맙고 뭐 예쁘다 그런 얘기 해준 적 있어요? 한 번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아니 아들도 알고 있나 봐. 인사불성이 돼서 와서 아이고 우리 마누라 고맙지. 그럼 내가 나가 자야지. 뭐 다 해주는데 내가 거실에서 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원래 평상시에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애정 표현을 이렇게 해도 딱 저만큼이 다예요. 막 이렇게 자기가 나 예쁘지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나는 이것들로 자기랑 싸우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고 아이고. 말 안 하면 자기가 평생 모를까 봐. 자기가 다 잘못한 거 아닌 것도 알고 잘 챙겨주고 막 한없이 잘해줄 때 나한테 너무 자상한 남편인 거 아는데 내가 왜 뭐 때문에 힘든지 한 번쯤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우리 원기준 씨부터.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고민이고요. 제가 옆에서 이제 이 아내분을 계속 봤는데 웃고는 계시지만 계속 순간순간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을 누르는 게 옆에서 계속 보였어요. 남편분이 조금만 더 아내분 입장 생각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무조건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무조건 고민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들이었다면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별로 안 사셨으면 좋겠어서 전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다. 아내분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아들도 막 계속 누르고 있고 옆에 또 다른 리모컨 없나 다 막. 조금 처음에 나와서 앉아 있을 때랑 지금이랑 마음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좀 부끄러워서 나가고 싶네요. 지금 좀 부끄러운 걸 안다라는 거는 바뀔 여지가 희망적이네요. 있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아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여태까지 힘들게 살아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안아줘. 아유, 잘했어. 저기 애기 아빠. 과연 몇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이거 좀 힘들 것 같아. 자, 200명 중에 총 몇 명? 173, 93. 60. 소개할 사연은요, 우리 동네 할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예요. 저희 동네에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수레를 끌고 길거리 폐유지를 줍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일명 할배. 바로 9살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별명이 할배예요. 9살. 아들이 7살 때쯤이었습니다. 태민이가 말이요, 길거리에서 페이주를 줍고 다니던데 그렇게 어려워? 이 말을 듣는 순간 설마 했죠. 아들, 오늘 혹시 박스 주웠니? 오늘도 페이지 주웠어. 1,000원 벌었다? 아니, 9살이 된 지금까지도 쭉 페이지를 줍고 파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니, 아들, 밤에는 줍지 말아요. 위험하잖아요. 엄마, 위험하다니. 내가 애야? 엄마는 그러면 물, 그리고 전기 이런 거 좀 아껴 써. 와, 대박.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채연 씨가 뭐 결혼을 안 했지만 나이가 제가 엄마보다 사실 애기시니까 낳다도 무방해요. 지금 옆에 있는 유진 씨도 제가 23이나 4살 때 낳았으면 아들이에요. 아니, 채연 씨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네, 죄송합니다. 나는 손주라고 해도 무방해요. 우리 숨기고 갑시다. 우리 다 같이 또래. 그래, 말라. 야, 해봐. 언제 좀 해봐. 야. 한쪽 900거든요. 한쪽 900거든요. 나 얘기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자, 야, 해봐. 그만 좀 하시지. 양반 닮았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이 사연 보내신 것처럼 9살 아들이 정말 매일 폐 휴지만 이렇게 주스러 다녀요? 네, 학교가 3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3시에 킥보드를 타고 순찰을 나가기 시작해서 킥보드 타고? 이제 약이 많으면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주스러 오시라고. 같이. 예, 그리고 이제 뭐 집에 와서 TV 보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리고 또 다시 순찰 나가고. 그런데 도대체 궁금해요. 왜 폐유지를 줍는 거예요? 저 윗집에 시부모님이 살고 사시는구나. 살고 계시거든요. 네, 위아래로. 근데 이제 폐유지를 좀 주시는데 이제 운동 삼아 이제 소일거리로 하시는데 유치원에 데려갈 때 이제 박스를 이렇게 줍고 이게 주시니까 아들도 그걸 보면서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공일성에 가잖아요. 이제 돈 받고 이런 게 재밌다고. 돈 받고 그러는 예, 그리고 게. 요새는 또 쇠도 판대요. 쇠? 고철. 요새 종이값 싸다고. 종이값이 떨어져갖고 이제 쇠를 주고 다니는 거예요? 네, 야. 쇠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주어서 돈을 받아서 자기가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적금을. 적금 넣어? 9살짜리가? 아,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경제관념이 좀 어렸을 확실하니까. 때부터 잡히는 거니까 이렇게 직접 돈을 번다는 거는 좀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뭐 노동은 신성한 네.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직 9살이잖아요. 9살이죠. 그렇죠. 예. 학교 다니면서 이제 친구하고 놀 시기인데 어차피 자기는 거물상 할 거니까 뭐하러 공부하냐고 왜 학교 다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정해졌어요? 공부상을 할 거라고? 이거 계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가 그거 잘하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엄청난 사업인데. 그게 또 고민이시고 또 고민이신 건. 이제 어린애를 그 손수레 막 끌고 막 이제 돌아다니면은 쟤네들가 이게 경제적으로 힘든가. 그것도 한편으로는 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으니까. 쟤는 저렇게 내보낸다고 저 집에서 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게 남들 보는 시선이 좀 걱정이긴 하죠. 아니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해보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지 말라고. 내가 애야? 이래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애기 아빠는 뭐라고 그래요? 애들 아빠는. 그 해외에 있어서 그렇게 신경을 못 써요. 지금 떨어져 산 지 좀 얼마나 됐어요? 아, 거의 3살 정도에 좀 이렇게 해외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실패를 좀 해서 예. 그 애가 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 아빠가 이제 집에 같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가장 엄마를 노릇을 해야겠다. 가장 노릇을 하느라고 막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적금도 있겠네. 붓고 아이가 진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평소에 어머니랑 사실 많은 대화를 하기도 힘드니까 여기서 한번 물어보죠. 그래.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아들 이름이 김태민. 태민이. 태민아 하고 불러보세요. 태민아. 태민아. 네, 태민아. 태민이는 도대체 왜 폐유지를 줍는 거야? 돈 모아서 집 살려고요. 저기 태민아, 우진이 형이 질문한 게 기분 나쁜 거야? 조금 화났어 지금? 아니요? 안 난 거지? 아 진짜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돈을 모은다. 네. 돈 모아서 얼른 집 사야 돼서. 얼른 집 사야 돼서. 처음 폐지를 줍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할머니 도와주려고요. 처음에는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할머니가 그걸 주셔서 돈을 세는 걸 봤어요? 할머니가 하는 걸 보고 그 돈이 드니까 돈 조금 더 모았다가 집 살려고요. 목표가 뚜렷하네. 할머니 도와서 작은 집이 있어요? 어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집은 짓고 있어요. 그 집을 짓고 있어? 네. 어디서 거짓말을 해? 저 무슨 말이에요? 설계. 예, 저기 집 근처에 집을 아주 멋지게 지은 거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 집을 사야겠다고. 저런 집 같은 거 사고 그 집이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예. 층수가 이게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정도 벌었어요? 궁금해요. 300만 원 넘게. 9살이? 그때는 잠깐만. 그러면 예.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이거는 지금 노선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제일 많이 벌었을 때 얼마까지 벌어봤어요? 하루에 2만 원. 2만 원. 꽤 많이 버네. 하루에 적게 벌면 얼마야? 4천 원. 4,000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큰 박스는 얼마야? 고물상에서 큰 박스는? 키로에 40원. 키로에 40원? 아, 키로에 40원. 키로에 40원. 할머니는 같은 팀인가요? 경쟁자인가요? 할머니랑 같이 버는 거예요. 팀이야. 그럼 나중에 돈 그러면 많이 집- 벌면은 많이 많이 벌면은 벌면은 반 나눠요. 오 할머니가 어머니가 직접 우리가 어떻게 태민이가 폐지를 줍는지 영상으로 찍으셨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시죠. 야, 이거 인간극장인 줄 알았어. 어머. 아, 근데 또 저렇게 서 있으니까 이게 되게 손수레. 커 보인다. 요건 손수레. 그거는 이제 시장 근처 무거우니까 시장에 있나? 할머니랑 같이 나갈 때 역할을 하고. 아, 딱 능숙해. 넣고. 큰 거부터 어머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오. 이게 언제 찍은 영상이죠?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이에요. 목요일 날 저녁. 되게 많아요. 저 상점 주인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저거를 어머 세상에. 저걸 원래 이제 박스를 풀어갖고 이렇게. 어머 세상에.
저걸 원래 이제 박스를 풀어갖고 이렇게 차곡차곡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죠, 애기가. 그치, 다 뜯어야지. 아우,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 싸보니까 좀 너무 높은 거야. 이 안에다 넣는다. 안에다 넣어. 이 공간 감각도 켜지겠는데요? 할머니. 와, 진짜 많이. 할머니. 와, 진짜 많이. 저렇게 해서 16,000원 벌어오셨어요. 아, 저렇게요? 아. 그 왜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먼저 했어요. 일단 돈을 모으는 건 좋은데. 집 사면 월세를 받아서 근데 월세가 나오니까 네.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전화할 때 몰랐는데. 그러니까 집을 사서 본인이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세를 줘가지고 월세를 받겠다. 네. 이야. 그래서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00살. 그러면 100살 이후엔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걔한테 다 전 재산을 줘. 아, 자식한테? 네. 야, 100살까지 살려면 앞으로 91년이 남았어요. 와, 진짜 많은 년. 주무상에서 돈 벌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단가가 내려갔다고 건물주가 돼야겠다고. 예. 예. 아니, 주변에 누가 건물주가 있어요? 시부모님이 이제 조금 월세가 나오시거든요. 이제 건물주예요?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태민이가 이제 같이 TV를 보다가 갑자기 태민이가 뜬금없이 할아버지 나 이 집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한테 달라고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야, 내 아들이 셋인데 왜 널 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한테 나눠주고 거기서 1억만 떼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너무 돈 거리니까. 엄마 입장에서 좀 그렇게. 걔 뭔가 막 이런 생각. 엄마가 돈돈돈 거려가지고 아들도 돈돈돈 거리나 이렇게 오해할까봐. 아, 그럼요. 엄청 속상하죠. 아직 놀 나이에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좀 걱정이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 엄마 집에 와서도 막 전략 한다면서요?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그 벽에다 딱 붙여놨어요. 전기 끄기, 물 잠그기 이렇게. 태민이가요? 예, 이게. 아, 저희는 9시 반이면 불 꺼야 돼요. 핸드폰도 다 끄고. 그럼 때 할머니, 할아버지네도 9시 넘으면 막 꺼요? 예, 딱 9시 되면은 딱 끄고, 불 딱 끄고, 딱 이제 문 잠그고 내려와요. 시댁도 예,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 거야? 네. 에어컨 좀 틀까? 선풍기 좀 틀자 그러는데도 5분 딱 틀더니 코드를 딱 빼는 거예요. 5분만 틀고? 예. 조금만 틀고 다음에는 부채질을 하면 되니까. 그냥 부채질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태민이는 더운데도 정말 안 트는 거예요. 참는 거야? 참는 거야? 덥긴 해. 그냥 목욕만 하면 돼요. 목욕하면 물세 나오잖아. 그래, 그거 물어봐. 경리 이거 물어봐. 너 딱 걸렸어. 더우면은 땀나면은 물 쓰면 물값이 더 나올 텐데 그냥 선풍기 트는 게 낫지 않아요? 자주 샤워하지는 않는 거지, 그지? 너 지금 곤란한 거지? 아주 곤란한 거예요. 이게 돈 아끼려고 할 정도면 다른 건 더 아낄 거 아니에요? 받아쓰기 노트가 다 써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받아쓰기 노트 사야겠네 했더니 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 하면서 줬는데 없는 거예요 또 노트가. 그래서 야, 너 노트 안 샀냐 했더니 적금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걸 왜 적금을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줬죠. 엄마가 직접 그럼 적금에 들어가고? 5,000원 적금하고. 왜 노트를 선택했어? 까먹었어요. 길을 반대로 갔어요. 길을 반대로 가서. 은행으로 갔어. 본방으로 가야 되는데. 막 한데, 내가 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적금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방과 후 수업 같은 거 애들 많이 하잖아요. 네, 하잖아요. 그거라도 이제 많이 시키고 싶은데 애가 이제 하겠다고? 돈 들어간다고. 지가 안 한대요? 예, 그리고 이제 학원도 제가 이제 학원도 안 가요? 등록을 시켜줬어요.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원비 아깝다고요? 예. 정말 학원비일까요? 아니면 수업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는 잘하는데 돈 아끼려고요. 아, 공부는 잘해? 네. 그럼 누가 더 잘한다고 배워보고 그래? 싶은 거 없어? 배워보고 싶은 거 있잖아. 태권도도 배워보고 싶고 뭐 이런 거. 태권도가 다리 부러졌어요. 그렇구나. 굉장히 큰 그림이네. 굉장히 큰 그림. 그러니까. 태민이는 방과 수업 받고 이런 거보다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하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럼 할머니랑 좀 우리가 예, 얘기할까요? 예, 할머니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태민이 엄마가 고민이라고 나왔는데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얘를 5살서부터 애가 좀 이상해요, 돈에 대해서요. 뭐 어떤 식으로요? 한 10원짜리만 있으면 좀 많은 돼지 갖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쉬고서 할머니 내 돈이 잔전이 2,000원 있어요. 2,000원으로 바꿔달래요. 지폐로. 예, 그걸 통장에다 또 차곡차곡 쌓아놔요. 근데 기특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죠? 기특한 게 너무 심하니까. 애기가 시방 한창 뛰댕길 때고 시방 이게 사투리예요. 놀라지들 마세요. 사투리예요. 얘가 하도 안 와서 학교를 가니까는 2층에서 짤뚝짤뚝하고 내려와요. 발가락을 이렇게 꼬부리고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실내화가 작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보고 사달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작은 걸 신냐.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더 신을 수 있어요. 아이고, 발가락을 구부리고. 예. 와. 돈 쓰면 안 되니까 이거 그냥 신고 다닐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발을 사줬어요. 그래서 그거 신고 이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네 아빠가 막 퍼주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 막 퍼주는 걸 좋아해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얘가 돈에 가책을 받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다가 많이 그 실패를 해가지고 집 아파트도 다 날라가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하는 수 없이 저희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근데 저희 신랑은 좀 막 이렇게 막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막 퍼주는 이게 돈도 없는데도 막 그러고 다니니까 저희 아버님 좀 너 집도 절도 없으면서 돈 안 아껴 쓴다고 너 그러려면 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집도 없는 것이 많은 할아버지. 그걸 태민이가 옆에서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걸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집 없으면 저렇게 서럽구나. 이런 걸 알지 않아. 엄마의 생각에는. 예, 싶어요. 아들 때문에 좀 가슴이 아팠던 적, 속상했던 적이 제일 언제예요? 이제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트에 가서 너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심히 쳐다보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거 사줄까 그랬더니 아니야 됐어 이거 내년에 사줘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나왔는데 최근에 안 사실인데 친구들이 그 장난감이 없으니까 안 끼워준다는 거예요. 요새 그래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짠하고 슬프죠. 그렇죠. 아니 무슨 장난감인데? 블럭이에요. 불러. 그래서 친구들이 장난감이 없어서 같이 안 놀아줬어요? 네. 그럴 때 좀 막 서운하고 그러지 않아? 장난감 갖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갖고 싶지가 않아요. 친구들이 안 놀아줘도? 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폐지가 되게 좋은 물건이 지나가다가 딱 발견이 된 거예요. 태민이가 진짜 친한 친구가 정말 제 처음 나온 신선 장난감을 가지고 야 같이 놀자. 자, 둘 중에 어떤 거? 끝나고 맛있는 것도 사준대요. 폐지냐 친구냐? 하나, 둘, 셋. 폐지다. 폐지다. 태민이도 솔직히 그 블록 없다가 애들이 안 놀아줄 때 그 순간은 섭섭했지. 네. 학교에서는 어떻게 태민이가 잘 지내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친구들 나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 저 가운데 분은 저희 작가입니다. 친구 아니에요. 저분은 작가입니다. 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동초등학교 2학년 3반 장은서입니다. 은서구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문준서이고 2학년 3반 대동초등학교예요. 예. 우리 은선, 태민이 여자친구예요? 고집이 들어가요. 태민이랑 친해요? 네. 얼마나 친해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반이었어요. 그럼 친하네, 진짜. 태민이가 친구들이랑 잘 놀아요? 놀기는 노는데 가끔씩 못 놀 때도 있어요. 할머니랑 같이 또 이것저것 주러 다니고 뭐 이러지 않고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뭐
하면서 같이 놀고 싶어요, 은서는? 그 술래잡기랑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싶어요. 저기 태민아, 친구들이 술래잡기도 하고 좀 많이 놀고 싶다는데 폐유지 안 죽고 같이 술래잡기 하고 놀면 안 돼요? 그럼 좀 나중에 건물 사고? 네, 건물 사고요. 건물 사고면 네. 술래잡기를 그때쯤 내 건물에서 내 건물에서. 은서는 지금 혹시 본인이 모아둔 돈이 있어요? 저금통이 있어요. 그거 모아서 어디에 쓸 거예요? 집 사는데. 집 사는데. 집 사는데요. 집 사는데. 집을 아유 집 사는데. 집을 아유 자, 집에 집착하네. 준서도 돈 모은 거 있어요? 네. 얼마 모았어요? 한 5만 원 정도. 어우, 많이 모은 거예요. 태민이에 비하면 택도 없다. 쟤는 300인데. 56,300. 쟤는 그냥 300이고 자기는 56,300이에요. 준수야 너 56,300원 갖고 뭐 할 거야? 혈액컵이 스타올라이트 살 거예요. 장난감 사는 거. 그게 정답이지. 그때마다. 맞아. 예. 그러면은 준서는 나중에 집은 안 살 거예요? 아빠 보고 살아 할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맞는 거야. 그래. 준수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조련사요. 조련사. 왜요? 왜 조련사가 되고 싶어요? 동물들을 좋아해서. 동물을 좋아해요. 동물농장 아저씨야. 우리 은서는 꿈이 뭐예요? 경찰관이. 경찰관. 왜 경찰관이 꿈이에요? 용감해. 와, 멋있다. 멋있다. 우리 태민이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꿈이 뭐예요? 과학자요. 과학자? 과학자 건물 있는 과학자. 와, 타임머신 만들게요. 왜요? 과거로 가서 100점 맞으려고. 시험지를 봐서 100점. 답안지를 미리 보고 네. 그럼 과학자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좀 약간 모자른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학원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정서에는 엄마 아빠가 막 뭐 돈 때문에 힘들고 이러면 애들이 이렇게 들으면 방에 들어가 있어. 너는 몰라도 돼. 맞아요. 항상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힘든 거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태민이 같은 경우는 그 선을 넘어서서 너무 지금 돈에 집착을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보실 때는 우리 태민이 아들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과제가 있었어요. 작년인가? 그때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 이렇게 그런 물어봤는데. 질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당연히 엄마랑 같이 놀 때라든가 아빠랑 뭘 했을 때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길바닥에서 110원을 줬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110원을 줬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좀 충격이죠, 저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너무 그래서, 그렇죠. 네. 아니 저랑 이렇게 추억거리가 하나도 없었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 반성을 하게 되고 내가 너무 못한 건가? 또래 애들한테도 물어볼게. 은서야, 은서는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 엄마랑 아빠랑 여행 갔을 때. 야, 여행 어디 갔는데? 거기 오빠 경기 때 제주도 갔었어요. 제주도 갔을 때, 니네 사람이다 좀. 참말이야. 태민이, 어제가 가장 행복했어. 딱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줘. 태민이는 110원 주셨을 때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네. 진짜 행복했네. 기분이 최고였어요? 네. 그 돈 신동엽 형 거래요. 주세요. 없어요. 싫어요, 그래네. 친구들이랑 놀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머니 혹시 아이들이랑 사이좋게 이렇게 하려고 어머니가 나름대로 태민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막 맛있는 것도 해준 적 있고 그러세요? 한 번도 없어요. 엄마가 바쁘셔서 그런 거죠? 네, 이제 제가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음식을 못해요. 살림을 못해요. 근데 살림은 살림인데 잘 놀아주는 시간이 좀 많으시는지.
그러니까 9시 반에 불 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오는 시간이 8시 좀 넘어서 아, 어머님 올 오시는 때 시간이? 한 30분? 근데 숙제 봐주는 시간이 전부예요. 그럼 주말에는? 아, 솔직히 좀 쉬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못 가지셨네. 어머니가 사실 우리 안녕하세요 나왔을 때도 우리 아들한테 너무 돈돈거리고 너무 일찍 철이 들은 아이한테 그 안쓰러워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맹자 어머니 맹모 삼촌지교라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정말 3번을 이사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무덤 쪽에서 그러니까 무덤 쪽에 가니까 계속 곡소리만 그쵸. 내더래요 아들이. 그다음에는 이제는 뭐 시장에서 가니까 애들이 맨날 장사만 하는 거예요. 학교 옆으로 가니까 하늘천 따지를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피곤하더라도 또 주말에는 아이와 좀 함께 있고 그럼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아, 예, 저 그 110원 사건 이후로 아들하고 같이 이제 좀 돌아도 다녀보고 이제 추억 쌓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딱 그럴 나이거든요, 지금. 그런 추억들이 모여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건데 아직 그 행복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끝으로 우리 어머니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하시죠. 아들아, 너무 돈돈하지 말고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사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놀러도 좀 다니자. 엄마가 좀 시간 좀 내서 너랑 같이 놀아줄게. 좋아하는 거 봐. 자, 지금부터 우리 4강부터 갈게요. 자, 고민이다 아니다. 고민이 아니다. 어머나. 맨 처음엔 되게 많이 고민이라 생각했었는데 방금 어머니께서 이제 앞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마음에 아직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영이 형 반대로 고민 아니었는데 고민이다. 띵동.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민이가 폐지를 줍고 약간 유대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래서 고민으로 나오셨는데 사실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도 좀 살짝 무관할 정도로 엄마가 저하고 시간을 너무 안 보내줘요. 맞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민이한테 그 엄마의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고 친구가 되어줘야 할 것 같아요. 세상에는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진짜 태민이한테 태민아 그러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그러지 마라고 정말 진지하게 그 아들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어떨까. 엄마 입장에서 정말 돈돈거리는 아들 보면서 고민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 네.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줘. 할머니 사랑해. 연말이 너무 없어. 우리 태민이 어때요? 엄마 생각해서 페이지 줍는 거를 조금만 줄여주면 안 돼요? 조금만 줄일게요. 과연 몇 표나 나왔는지 보여주시죠. 자, 우리 동네 할배. 자, 100표 넘어갔나요? 100. 오. 자, 몇 표인가요? 112. 122. 사랑은 다 이래요? 안녕하세요. 사랑 때문에 숨막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겐 절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9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이거 정반대네 아까랑. 우리 자기 너무 귀엽고 너무 잘생겼어요. 여자들이 다 오빠 보고 반해버리면 어떡하지? 부러우세요? 저는 이런 여자친구가 무섭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질투의 화신입니다. 저희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내 커플인데요. 전 여자 동료랑 눈도 마주치면 안 되고요. 엑스레이 촬영을 하잖아요. 이분이 방사선사의 남자입니다. 예. 오빠 방금 여자 환자 찍었더라. 매일 또 여자친구는 제 여자 환자들 목록을 확인해요. 질투 좀 적당히 해. 야, 나 회사 생활을 해야 네 눈치 보려 정말 너무 힘들어. 여자는 다 이 정도 질투가 있어. 질투를 안 하는 건 애정이 식은 거라고. 사랑이 이런 겁니까?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해도 해도 너무한 제 여자친구의 질투 제발 좀 말려주세요.
여자친구 때문에 질투 때문에 고민인 남자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표정 많이 좀 잘하세요. 다들 왜? 뭐 이런 표정. 그러지 마세요. 자기소개 좀 먼저. 아, 네. 35살 정의성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정의성입니다. 아, 정의성으로 들어가네. 깜짝 놀랐어. 다행이다. 정의성이다. 일단 사내연애 맞는 거죠? 네, 일단 저는 방사선사고 네, 여자친구는 초음파실 직원인데 눈치가 보였고 회사 생활을 못 하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질투하는 모습 보면은 이게 뭐 귀엽고 사랑스럽고 했는데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여자들 이게 직원들이랑 이게 농담하거나 이게 수다 떨고 있으면 언제부턴가 뒤에 와가지고 째려보고 있어요. 아니, 혹시 바람 피다가 들킨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그걸 처음부터 기준 씨는 그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혹시 그래서 예 사실은 있습니다. 어쩌려고? 질문에 기준이 없어요. 눈빛이 좀 오해 받을 만해요? 본인이? 아니요, 눈빛 오해할 말이 없는데, 정말 순진하게 생겨. 아니 되게 사람 좋게 생기고 여자친구밖에 안 겁니다, 저는. 예. 남자들은 상관없는데 여자들에게 오면은 흉부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와이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와이어가 나오면 안 되니까. 안 되죠. 탈의하고 이게 가운으로 갈아입고 검사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검사 영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좀 팔이나 이게 뭐 어깨나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가르쳐주잖아요. 아니, 이게 살짝. 아니 그게 우리가 찍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찍을 때 이렇게 환자가 찍을 때 이렇게 하죠. 어깨 딱 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문자 찍고 좋았어? 전화번호 물어봤어?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환자 전화번호를? 네. 사연 보니까 너무 잘생겼고 너무 귀엽고 뭐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여자친구는 이게 저를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뭐 매일 이쁘다, 잘생겼다, 뭐 귀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여자들이 뭐 여자들 반할까 봐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걱정 안 하거든요. 귀여워. 본인도 어이없네. 본인이 생각해도 매력있네. 힘들다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 질투 때문에? 저도 불편하잖아. 저도 힘들게 그 질투가 너무 심하다고 나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러면은 진짜 힘들어 보여요. 목소리에서 힘든 게 느껴져요. 저도 힘들다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여자들은 다 흔히 하는 거라고 이 정도도 하는 거 아니면 애정이 식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자친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남자친구의 고민은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안 돼요. 보면 잘생겼잖아요. 예, 그럼 그렇다 치고 그다음 거는 일단 이목구비가 뚜렷해가지고 별빛이 내린다. 다른 여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봐 좀 걱정이에요. 자, 옆에, 좌측으로 고개를 한번 돌려볼까요? 자, 그분이 잘생겼네요? 이분이 잘생겼네요? 누가 잘생겼어요? 남자친구요. 남자친구요. 거짓말쟁이. 정말 사랑이구나. 아니 근데 사랑이 느껴지네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잘생긴 남자친구라도 환자분한테까지 질투를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쁜 여자들 보면 찍게 되면은 예뻐서 뭐 좋았겠지?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해요. 초음파실에서 일하신다면서요? 네. 그러면 거기에 남자 환자들도 올 거 아니에요? 네. 남자친구가 그걸 질투를 한다고 쳐봐요.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질투를 해주길 원해요? 오히려? 워낙에 질투가 없어가지고. 그런 건. 왜 질투를 안 해주세요? 질투해요, 저. 아니, 저한테 질투했는데?
만약에 어디 조금 뭐가 갈비뼈가 금이 갔나 뭐 이래가지고 해서 어느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방사선과에 일하는 사람이 꽤 괜찮아요. 전화번호를 물어볼 것 같아요? 아, 저는 남자친구 있으니까. 아니 남자친구 없더래. 없으면 무조건 물어봐요? 물어보는구나.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야. 여직원들이랑 다른 간호사들이랑 병원 직원들이랑 있는 게 보기 이렇게 싫은 거예요? 네, 싫어요. 남자친구 성격이 워낙에 배려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밑반찬 같은 거 회식 때 예. 뭐 챙겨준다거나 물도 챙겨준다거나 엘리베이터 잡아준다거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한 번은 산에 MT를 갔을 때 다른 여자 직원분한테 장난치면서 그 별명을 부르더라고요. 그 여직원의 별명을?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보기 싫어서 제가 듣기에는 애칭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싸우기도 했고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성 붙여서. 이름만 부르는 게 싫은 거죠? 네, 그것도 좀 싫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불안한 게 남자친구의 어떤 그 미소가 되게 맞아요. 그 보조개 한쪽이 보조개 들어가거든요, 웃을 때. 좀 무서워요. 한쪽 보조개 어떻게? 왼쪽에 아 여기다 여기. 왼쪽에. 아 여기다 여기. 왼쪽에. 태균아, 나는 이 사연 그냥 좀 빨리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상하게. 근데 진짜 귀엽네요. 아 그렇게 다정하게 웃어줘요? 여자친구가 말대로? 아니요, 다정하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일이니까 업무적으로 인상 쓰면서 이게 환자분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아 근데 다른 동료분들은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게 커플 연애를 하고 있는 건 알죠?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웃긴 게 좀 감시자가 있는 것 같아요. 감시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굴 심어놓은 거야? 아 여기저기. 아니, 제가 뭐 이게 저는 분명히 1층에 있고 여자친구는 5층에서 근무하거든요. 네. 이게 같이 계속 붙어 있지 않는데 근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여자 직원들이 웃으면서 떠들었지? 이러면서 저는 분명 말한 적이 없거든요. CCTV를 보는 거 아닐까요? 혹시 하면서 물어보는데 감시자가 있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없는데 알아요? 저는 차라리 모르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질투 심한 거 모르고 다른 여자 직원분들이 그 남자친구 행동을 보면서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한테. 근데 사내 커플이니까 아무래도 눈들이 많고 하니까 네. 신경 쓰이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이게 그 직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여자들한테 다 해당이 돼요. 전단지 나눠주는 아줌마들과 아니면 뭐 편의점 알바생, 뭐 서빙하는 직원 쳐다보면 안 되고 여자가 이게 지나가다가 쳐다보는 것 같으면 툭 치면서 봤지 이러면서 저한테 저는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친구 중에 한 명이 헤어 디자인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머리를 자르러 갔었는데 그 친구한테? 네, 그 친구한테 갔는데 매번 따라와요. 제 머리를 자르러 갈 때. 미용실에 갈 때마다? 네, 갈 때마다 따라와서 뒤에서 째려보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매번 가셔요? 처음에는 그 여사친 언니분 때문에 질투가 나서 따라간 것도 있긴 한데 지금은 오해가 다 풀렸고요. 그 미용실에 다른 여자 직원분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분이 만지는 걸 되게 싫어요. 여자친구의 친구의 생일 파티도 같이 가거든요. 근데 친구 편 들어줬는데 여자친구가 삐져가지고 이게 나중에 울더라고요. 되게 서운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못 마셔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한 번 정도는 흑기사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해주고 내 친구랑 같이 뭐 마셔라 이렇게 외치는데 너무 그게 얄미운 거예요, 진짜. 근데 때려주고 싶었어요, 진짜. 아니 흑기사 왜 한 번 안 해줬어요? 아니 해주기도 했어요. 근데 해줬는데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진짜 매번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아니 근데 남자친구의 오해예요, 사실이에요. 이제는 그냥 젊은 여자뿐만 아니라 전단지 나누는 아주머니 뭐 전단지 아줌마는 아니에요. 왜 그아주머니 왜? 왜? 까짓말 왜 이제 전화잖아. 아줌마 이제 까짓말 왜 안 해? 아줌마가 지금 얼마나 자존심 상할지 알고 있어요. 왜 마음에 큰 건 여자 아니야? 제 경계 대상은 여자가 몸매 좋고 이쁜 여자들. 근데 남자친구가 예전에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거나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거짓말을 한 번 한 적 있어요. 뭐 이때니까. 당직을 쓰고 아침에 출근하면은 집 가서 바로 자야 하잖아요. 근데 한두 시간만 자고 바로 여사친이 부르니까 바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말도 없이
그 이후로 좀 집착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아니 그때 그러면 왜 거짓말했어요? 여사친이면 미용하는 그 친구 말하는 거? 아니 다른 친구인데. 여사친이 많구나. 아까 한 아니 번밖에 그건 없다면서. 아닌데 그 친구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선물을 같이 고르려고 갔는데 말을 앞뒤가 안 맞았고 걸렸죠. 아니 왜 거짓말 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때도 의심이 좀 많았어요. 싫어할까봐. 그러니까 의심할 만한 말은 굳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잘못했죠 제가. 근데 그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개인적인 시간 이런 게 없어요? 야간 당직하면 5시 반에 출근이거든요. 여자친구는 아침 8시 반에 출근하고. 근데 점심시간에 꼭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밥을 먹고 저는 집에 다시 갔다가 5시 반에 다시 출근을 하고 여자친구는 퇴근을 하고. 주말에 쉴 때는요? 주말에 쉴 때도 같이 주말에도 쉬고 제 시간에 개인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개인 시간을 갖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연인 사이더라도. 네, 맞아요. 그럼 어떤 개인 시간 정도는 조금 인정해줘야지 거짓말도 안 하고 할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오히려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집에 가면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답장이라든지 전화해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뭐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에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막말로 얘기하면 본인 옆에 있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데? 네. 핸드폰 검사 같은 것도요? 핸드폰을 저희 서로 이게 지문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자친구는 매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여자랑 통화했으면 이 여자랑 왜 통화했는지 물어보고. 저는 매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를 의심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네. 결혼 생각 있어요 지금? 그럼 결혼해야죠. 네, 내년에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고. 지금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여기 나올 정도면 결혼해서도 이러면은 힘들기 때문에 나오신 그렇죠. 거네요. 믿어줘야지. 결혼했으면 더 힘들어요. 같이 살면 더 힘들어진다고.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좀 믿어주면 안 될까요? 저런 경우에는 약간의 옛날에 트라우마가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예전 연애했을 때 그 남자분이 대놓고 바람을 핀다거나 제가 있는데 뭐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거나 그런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래서 집착이 좀 더 강해졌다고 해요. 내가 지켜보지 않으면 무조건 한눈을 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네. 하나하나 제가 간섭하고 좀 봐야 불안하게 덜 불안해지거든요.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힘든 건?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 항상 해요. 알겠는데. 아는데 습관적으로 뭐 간섭하게 되고 이 여자 봤냐, 저 여자 봤냐 그게 습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이 자리 채연 씨나 경리 씨 있는 것도 조금 그래요? 이 정도도 괜찮아요. 그래? 뭐 연예인분들이니까. 나는 괜찮아요? 전단지 아줌마야? 말해봐. 입 있으면 말을 해봐. 네. 듣고 싶은 대답 들었잖아요. 네, 괜찮대요. 결혼 생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더 심해질까봐. 더 심해지죠. 바뀌지 않을까요? 걱정이 되는. 사니까. 저를 이게 뭐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게 질투해 주는 건 고마운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면 이게 왜 옥죄면 옥죄일수록 더 튕겨져 나가려고 맞아. 하는 게 있는 것 사람 같은데 심리죠. 저도 걱정이 좀 돼요. 야,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진짜.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될까봐 솔직히 저도 걱정이 돼요. 그럼 어떤 점이 해소되면 이렇게 의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배려나 친절한 게 좀 적당한 선을 좀 지켜서. 아니 그게 성향이잖아. 이 사람 성향.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성향이잖아요. 친절하고. 그냥 솔직히 다른 여자분들한테 좀 미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함부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여자들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도 그렇고 개인적인 취향도 그렇고 너무 무시하고 미안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잘생겼으니까. 아니. 그만 좀 하시죠. 그만 좀 하시지. 그럼 여기가 200명이 와 있어요. 표본이죠. 객관적인 분들이잖아요. 네. 번외로 한번 하자. 번외로 한번 해보자니까. 나 지금 여자분들 뺏고 중에서만 싶다 하는 사람. 자, 나 어느 병원인지 알아서 엑스레이 거기 가서 찍고 나 전화번호 자르니까 의향이 있다. 물어볼 의향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남자 누르면 안 돼, 남자. 이 마음을 있어요. 알겠다. 저도요. 뭐냐면은 이 수현 씨 정도로 알겠다고? 착하고 저도 알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멋지다. 근데 지금 우리는 본인은 외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외모. 그렇죠. 처음 본 여자들 제발 이런 거 인상 말고 외모만. 길거리 지나가다가 만났어, 그냥 갑자기. 자,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 남자가 지나가면 뭐지 저 남자는? 이 남자가 지나가면 뭐지 저 남자는? 다시 뱀대비 말고요. 외모만. 자, 외모만, 저스트 외모. 아우 힘들다 정말. 자, 하나, 둘, 셋. 둘, 셋.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거 봐요. 나타났어. 이분 끝내질 못해. 아니야. 아니 진짜 왜 눌렀는지. 장난으로 눌렀는지. 10번. 누구예요? 안 눌렀는데 눌렸어요? 아들이 누른 거예요? 아들. 90번이에요. 아들이, 그 한 명이 아들이. 여자친구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네. 아들이 누른 거래. 아들이 누른 거야. 눌렸어. 만약에 결혼을 하고 계속 못 고쳐도 감수할 자신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할 건지. 네, 그래도 해야죠. 예. 이렇게 못 고쳐도 결혼하겠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정말 거거든요. 사랑해요. 네. 나와야 근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여자친구분을 멀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튕겨져 나간다니까. 근데 저도 약간 이제 남자친구가 되게 저한테 질투도 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막 하더라고요. 처음엔 좋았어요. 그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 나한테 이만큼 날 사랑해 주는구나. 이게 도가 넘으니까 연락이 왔을 때 제가 타이밍을 좀 놓치잖아요. 그럼 머리를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싸움이 덜 되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서 얘기해?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내는 그러면 거야. 거짓말을 하게 되는 네, 거야.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쁜 맞아. 마음이 아닌데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조금 덜 얘기하게 되는 게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싸움이 커지고 그러니까 나는 서운해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 자,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우리끼리 좀 잘해서 여자에 대한 문제는 좀 간단하게 좀 봐주고 해줬으면 해. 사랑해. 자, 원기준 씨 들어갈까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고민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아니라고 고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자친구분한테 자신감을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채연이 실제 봤는데 네가 더 이뻐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줘요. 더 이뻐? 오케이. 경리 실제 봤는데 경리 어때? 아니, 못생겼어요? 네? 못생겼어. 못생기지 않았지. 못생겼다고 말이야. 아, 저 이거 좀 같이. 잘 만났다 서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나도 노력은 한번 해볼게. 사랑해. 결과 보여주세요. 배터리 3kg. 자, 100표 넘어갔나요? 넘어갔어. 자, 지금까지 1등 163표. 10. 여기에서 이번 주는 하늘 같은 남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주인공에는 국민 공화의 성명을 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이야 믿을 수 없어 정말